다음 주제로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이재명이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지금 언론 보도가 조금씩 나와요. 그러니까 4년 전에 있었던 권순일의 판례가 동아줄이 될 수도 있냐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는데 네. 그때 당시 대법원의 진짜 개떡 같은 판결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선거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의 거짓말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네. 했습니다.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, 이거는 네. 개떡 같은 말이고요. 이 선거에서 특히 거짓말, 허위사실 네네. 공표 이런 거는 선거에서 더 유난히 더 지적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, 네. 그러니까 선거 때 거짓말을 하는, 그러니까 정치인은 자원의 배분에 관여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권력자예요. 근데 이 권력자가 맨날 거짓말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정치인의 거짓말은 더 비난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거짓말이 표현의 자유다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모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뭘 훔치면 이거는 뭐 행위의 행동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까? 그러니까요.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판결이 잘못된 거죠, 사실. 이런 게 판례가 남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. 그렇죠.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. TV 토론은 선거 공보물과 같은 공식적인 공표 행위로 보기 어렵다. 근데 전 이게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 네네네. 이게 진짜 열받는 게 그러니까 선거 공보물은 공식적인 공표행위를 본다는 거잖아요. 네네. 그런데 지난 대선 때 있잖아요. 어. 대선 때 이재명이 검사사칭 관련해서 자기는 억울하게 공보물을 맞네요. 그 공보물에 대해서 노정희 대법관이 어. 그때 선관위원장이었는데 이 공보물은 개인 의견을 쓴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판정을 했어요. 아, 또 그때는 네. 이거는 말도 안 되죠. 어. 선거 공보물이 이게 무슨 개인 의견입니까? 이거는 그렇죠. 그 국민들한테 딱 자기 리스트, 자기 경력 딱 얘기하면서 심판을 받는 자리인데 이게 무슨 개인 의견이냐고. 그러면 야. 나 뭐 재산 1조 원이다. 1조 뭐 100만 원씩 나눠주겠다. 이렇게 써도 되냐? 어. 안 되지. 허위 사실이잖아. 그러니까요. TV 토론은 선거 공보물과 같은 공식적인 공표행위로 보기 어렵다. 바꿔 네. 얘기해서 선거 공보물은 공식적인 공표행위이기 때문에 구라를 쓰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그 공보물에도 이재명이가 구라를 썼었는데 그렇지. 그때는 또 이제 개인 의견이다라는 식으로. 네. 야, 이거 완전히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, 네. 코에 걸면 코걸이네요. 그리고 그래도 좋은 신호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말했어요. 어느 정도의 거짓말이라고 했어. 어느 정도. 어. 이재명은 그 선을 한참 넘었습니다. 어. 특히 국토부 이 관련해서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거는 다른 재판에도 이미 이게 그렇죠. 구라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의 차원을 넘어섰다. 네, 그렇죠. 자, 그러면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이재명이가 4번이나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. 예, 그 형님이 강제 입원에 관련해서 2018년에 얘기한 거는 그 이제 선거 토론 과정에서 그렇죠. 얘기한 거니까 뭐 그건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넘어갔는데 이거는 방송에서 더구나 질문지까지 있는 방송이고 그렇죠. 그리고 그걸 한두 번도 아니고 네 네 번이나 번이나. 얘기했다는 거는 이거는 일관되게 거짓말해서 이거는 말이 꼬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렇죠. 4번이나 했었고 그게 라이브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저희 방송을 할 때도 질문지가 있잖아요. 어떤 얘기를 다룬다라는 게. 당연히 있죠. 하물며 채널A나 TV조선이나 무슨 뭐 웬만한 방송들은 당연히 이건 있고 아마 이재명 정도 대권 후보였으면 일주일 전에 줬을 수도 있어요. 한 달 전에 줬을 수도 있고.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할 거니까 뭐 좀 뺄 거 있으면 빼고 뭐 이렇게 조정을 하자. 이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없는 질문을 현장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전날에 이제 그 전날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음 날 이거는 가장 큰 이슈가 그렇죠. 그거예요. 그 관계를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요. 그리고 딴 거보다 전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. 채널 A 그 김진한테 네. 짜증까지 냈는데 사실 김진이라는 분이 잘 모르시죠? 네. 자, 좀 아는데 국민 앵커야. 그런 분한테 어디 정치인 나부랭이가 무슨 놈이 짜증을 내냐고. 그만 좀 물어보라고 짜증내더라고요.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이거는 그러니까 그 앵커는 당연히 국민을 대리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럼요. 그만 얘기하라는 게 말이 되냐고. 이게 그렇죠. 근데 이 인간이 사실은요. 난 이 인간이 승승장구하는 이유를 모르겠는 게 이재명? 2018년 네. 경기도지사 되고 나서 그 이어폰 빼면서 막 끊어버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뭐 이런 얘기 한 거 있잖아. 어.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그러니까 언론 탄압을 하는 사람이 계속 승승장구하는 게 난 여전히 미스테리예요. 아니 우리 윤 대통령한테 맨날 뭐 언론 탄압 얘기하고 이지숙 가지고 언론 탄압한다는 인간들이 정말 그 방송사에 막 함부로 하는 그런 이재명을 넘어가 봐주는 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언론은 아마 조선일보 아마 다 폐간될 거예요. 진짜. 아, 당연히 그렇겠죠. 송재준 유튜브 이거 뭐 수익 정지 될 겁니다. 진짜. 그럼요. 뻑가는 돌아왔나요? 뻑가 아직도 수익 정지지. 어. 여러분 교수님 그래도 많이 보셨던 채널인데.
뻑가. 그러니까 좀 네. 저는 아쉽습니다. 네. 네, 그렇습니다. 그 얘기 왜 했죠? 아, 수익 정지. 네, 송재준 어. 수익 정지 얘기하니까 네. 갑자기 이제 뻑가가 생각났네. 그렇습니다.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한 건 그래서 권순일 케이스로 네. 이거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고 네. 백현동 개발 같은 경우는 이게 재판이 세 개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이제 이재명 그거고요. 네. 그다음에 사실 이제 대장동, 백현동, 위례, 성남 FC 네 개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이제 업무상 배임죄 요 재판도 지금 있고요.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김인섭에 대한 재판도 이게 엮여 있는데 네. 사실 이게 명확하게 이재명이가 백현동 개발은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라는 말이 구라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김인섭의 재판입니다. 그렇죠. 네. 그 김인섭이 그 정바월 그 아시아 디벨로퍼 그 사장한테 77억을 받았거든요. 그럼 그걸 왜 받았냐? 그거 로비를 그러니까 그 종상향의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건데. 그렇죠. 김인섭이 뭐 국토부 직원인가요? 왜 음. 김인섭이 돈을 받냐?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. 그리고 이재명이 계속 김인섭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둘이서 아주 자주 연락하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정지상을 통해서 뭐 연락하고 이런 거 다 드러났어요. 그렇죠. 애당초 김인섭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가 지금 1심과 2심에서 둘 다 예. 최고형이 선고가 됐습니다. 그렇죠. 5년이. 징역 5년이 선고가 됐고요. 2심에서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무죄라고 봤던 것까지도 유죄라고 봐가지고 이때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 5,700만 원 어마어마한 추징금까지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원에 의해 가지고 백현동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이루어진 배경이 김인섭의 알선 수재 때문에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. 그렇죠, 2심까지. 확인됐죠. 그럼요. 그럼 알선 수재 때문에 된 거다.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 협박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? 말이 안 되죠. 말이 안 되죠. 앞뒤가 그리고, 이게 성립이 안 되는 얘기인 그리고 겁니다. 김인섭하고 뭐 관계 없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 그러는데 김인섭은 2006년에 이재명이 성남시장 나갈 때 그 선거 도운 사람이에요. 그건 끝났다고 봅니다. 저는. 그렇죠. 아니 그리고 애당초 김인섭이가 누구한테 그거를 결제를 받는 겁니까? 결국에 이재명이 다 결제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백현동 이 땅 용도 변경 이 용도 변경이 계속 거절당하다가 김인섭이 아시아 디벨로프 로비스트로 딱 들어오자마자 그렇죠. 바로 된 거예요. 이걸 여기에 이게 까마귀 날짜 이게 배 떨어진 거겠습니까? 그리고 돈을 김인섭이 받았다? 끝난 겁니다. 근데 난 여기서 웃긴 게 네. 1심은 이 77억 중에서 74억 5천만 원만 유죄를 인정했는데 2심은 2억 5천도 다 맞다고 77억을 모두 인정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한가요 이게? 아니 74억이나 77억이나 우리가 보기에 그게 그거 같은데. 그게 그거라서 일단 그 추징금은 똑같이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정말 디테일하더라고. 그거를 또 간파하셨군요, 교수님.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어.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. 아니죠. 2억 얼마를 또 탈취했다라고 하면 큰 거죠. 그래 일반인이 그러면 큰데. 그럼요. 74억과 77억에 대해서 제가 그러니까 네. 그런 돈이 없어봐서 알겠습니다. 그냥 모르겠어. 똑같아 보여. 물론 이제 그 있는 사람은 중요하겠죠. 예, 그렇죠. 예. 자, 그래서 그 김만배가 아니라 김인섭이죠. 그래서 이 권순일의 케이스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재명이가 그때도 내가 무죄를 받았으니 이번에도 무죄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꿈 깨라라고 하는 걸로 정리가 되겠습니다.